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에 기재부 내에서 KTNG 사장 공모에 기재부가 개입을 했고 또 국채를 지나치게 많이 무리하게 발행을 해서 이게 문제다고 해서 외부에 이 사실들을 알렸다가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던 신재민 사무관. 이 엘리트 사무관이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 사무관이 책을 냈다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고 본인이 그 소식을 전해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신재민 사무관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석박사 과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라는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민 사무관이 고려대학교에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고파스라는 칸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이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 바람을 적고 있고, 정권과 정치적인 성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적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금도 자신의 폭로했던 동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수성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은 국가 또는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정의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걸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국가기관 또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알리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재민 씨와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씨 이 사람도 정권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태우 씨는 그 이후에도 왕성한 유튜브 활동 등을 하면서 최근에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들 내부 고발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하게 많은 이 정권의 말하자면 적폐몰이가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마구 조사하고 또 옷을 벗기고 구속하고 그런 시점에서 김태호 씨와 또 신재민 씨는 그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용감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또 신재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결국 이분이 잘 극복하고 지금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아직도 그 비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이러한 신재민 씨와 김태호 씨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내부 고발자가 아닌 스스로 드러난 비리만 보더라도 이 정권의 비리가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국이나 송철호, 최강욱, 그리고 유시민, 김의겸, 송철호, 김경수 이런 이름만 나열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썩었으며 그들을 자신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이 사람들 중에 또 대부분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최강욱 씨나 김의겸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 자기가 저질렀던 이런 범죄를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새로 따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정권이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녔던 KBS만 하더라도 많은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는 다 기억하시 못하시겠지만 저는 KBS에 다니면서 성명서 등을 통해서 많은 비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KBS 안에 그 많은 기자와 PD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적폐청산이라는 그 광풍이 불 때 거기에 동조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거나 또는 왜곡된 보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KBS 노조원이 스스로 KBS를 그만두고 나갔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뉴스타파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공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뭐 특별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입사를 시킨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의혹들을 보도하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점들은 다음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 사장이 오면은 반드시 가려내야 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각 기관마다 뭐 검찰이면 검찰, 경찰, 사법부, 군 이런 곳에서 이런 비리나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지금 이 적폐몰이를 했던 그 주체 세력들 또는 지금 이 지휘부 세력들이 자기들이 고스란히 그 죄를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정권이 연장되기를 이 정권이 바뀌지 않기를 그리고 다음 정권도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과 또는 좌파 정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2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탄핵 과정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언론과 국회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탄핵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이 정권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주체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신재민 씨와 김태호 씨 내부 고발자들이 지금도 강하게 그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리가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들 내부에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카르텔이 있어서 우리는 그 내부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드러났던 의혹 가운데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또 우리들 병원 대출 부정 사건이라든지 태양광 사건 뭐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안에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신재민 씨의 근황을 들으면서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내부 고발자, 공직자들 또는 그 내부에 있는 비리를 아는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와 행복을 만들어요.